따다다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 노가리 시사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씨 아저씨 김동주입니다. 어제는 뉴스를 끝나자마자 토론 중계방송을 저희가 무려 2시간에 걸쳐서 전편을 다 중계했는데 이 토론 중계는 하면 안 되겠더만요. 도저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듣질 않고 우리끼리 떠들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걸 다 못 들었어요. 그니까요.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난 거를 우리는 야 토론 재미없다 그러고 갔어요 집에. 어째?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들렸죠. 우리가 하는 얘기라도. 네, 우리 하는 얘기는 재밌었어요. 시청자들은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도 못 듣고 토론도 못 듣고. 토론도 못 듣고. 네. 다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네. 드리긴 하지만 뭔가 좀 저희가 뭐 전자칩이라도 두뇌에 꽂아서 뭐 개발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개발해 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매우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시죠. 첫 번째 뉴스는 영상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뉴스입니다. 멀쩡한 물건을 사놓고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서비스 센터 직원들 협박해서 수억 원을 챙긴 블랙 컨슈머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56살 이모 씨는 한 업체 최신 스마트폰 22대를 개통해놓고 통신사에 찾아가 해지와 정지를 반복하면서 상담원들이 불친절하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본사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챙기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또 업체의 수리센터에 찾아가 사용하지도 않은 공기계가 고장났다며 맡겨놓고 정작 수리를 하려 하면 제품을 믿을 수 없다, 수리받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려 교환이나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품은 돌려주지 않고 되팔아 추가 이익도 챙겼습니다. 직원들이 규정을 들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 전화로 욕설을 퍼붓거나 실제 대리점을 찾아가 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런 수법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챙긴 돈은 2억 4천여만 원. 소비자가 항의해도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사정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이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정여사가 구속된 거죠. 지금 브라운이 너희 주인이 구속됐구나 그런 얘기인데 물론 뭐 코미디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마지막 부분만 좀 보죠. 이분을 뭘로 구속했느냐?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예요. 사기. 앞으로 계속 사기를 오늘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감세는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혜택, 줄푸세와 경제민주화 앞뒤 안 맞는 부분을 어제 토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줄푸세가 뭐예요?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그리고 법치는 세우고 법치는 좀 빼고 그러면 법 어차피 안 지키잖아. 하여튼 세금을 줄인 부분에서 감세 혜택을 중산층이 50%는 받았다. 이거를 지금 부구흐 후보가 말했고요. 실제로 그것이 폭이 그렇게 50%까지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거죠. 그 내용이 과연 맞느냐? 그걸 오늘 분석을 한 기사가 떴어요. 누구 말이 맞느냐? 그죠? 궁금하죠? 네. 새누리당의 박성규 선대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 64조 원 가운데 35조, 51%가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감세 정책 가운데서. 근데 64조의 감세가 어떤 세목에서 산출됐는지 근거나 계층별 감세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자료를 내놓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수치적으로 51%다 했어요. 문재인 후보의 진선중 대변인 얘기했습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연구위원이 발표한 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 효과 평가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되게 복잡한데 하여튼 재밌어요. 하여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로소득세 어떻게 내죠? 월급 받으면 딱 떼서 내요. 월급 받으면 딱 떼. 무조건 근로소득세 떼서 내가요. 근데 우리가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죠. 그걸 따졌더니
전체 근로자 47%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게 됐대요. 무조건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 전체 근로자 중 47%를 빼고 나니까 상류층 86.5%가 근로소득세를 다 환급받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줄여준 게 된 거죠. 이해가세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금을 왜 안 내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딱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또 뭔지 아세요? 몰라요. 종합소득은 월급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종합소득세예요. 이것도 40.3%는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어요. 벌었지만 그걸 세금을 낼 만큼 벌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안 냈어요. 상류층이 88% 독점하고 중산층이 12% 나눠 가졌어요. 이해가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뭐죠? 부동산 팔고 나면 차익이 커요. 그럼 그거에 대한 소득으로 내는 게 주로 양도소득세예요. 뭐 기타 뭐 돈을 줄 때도 소득세를 내지만 양도소득세 가운데에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금을 안 내요. 아예. 6억 이하는. 근데 전체 가구가 1,600만 가구고 6억 원을 초과하는 전체 주택은 40 내지 50만 호예요. 그러니 40 내지 50만 호가 다 깎아받은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인세도 전체 3분의 1이 결선법인으로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럼 혜택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깎아줄 수는 없는 거냐 이런 논리가 성립하죠. 그러니 뭐 51% 깎아줬단 말이 성립되기도 하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세금을 안 내도 될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우리나라 세금 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금을 안 내도 좋을 만큼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다. 그런데도 또박또박 떼가는 세금들은 다 근로자들이 내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그러니 부자 감세로 그쪽이 다 나눠 가졌다라는 말이 얘기가 되는 거죠. 차라리 돈 많이 벌고 세금 내고 싶다. 이게 내 말입니다. 난 돈 많이 벌고 세금 더 낼린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 여기서 성립된다. 참 진성중 대변인이 이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하셨어요. 제가 했어요. 하여튼 네. 예, 이건 깔때기였고요. 네. 다음 문재인 강공복지 공약. 네, 군 18개월 복무 월급 2배 인상 이 내용입니다. 18개월 복무하면 군이 줄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육군의 경우 12%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20%까지 늘려야 된다. 부사관이 뭔지 알죠? 하사 이상의 네, 계급 높은 사람들. 네.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 좋다. 월급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군복무 중 사이버 수강생 등을 도한 대학 학점 수강, 침대형 병영 생활관 확대, 계급별 생활관 선치 등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계급별 생활관 선치라는 건 뭐죠? 내무반에서 한 이제 계급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요? 뭐 그거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김덕용 YS 박근혜 지지 밝힌 적이 없다고 오늘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 같은 건데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김덕용 민주화 하에 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의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YS 전 대통령이 지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몇 분들이 박 후보의 뜻을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김 대통령의 뜻을 왜곡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당대표를 할 때 유신체제나 정수장학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정리 없이 과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넘어가라. 네. 어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분명히 봤는데 듣지 못한 거 네. 이게 있었어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 하겠다고 얘기한 것까지는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딱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 떠들다 못 들었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네, 요거만 들어봅시다. 안 떠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야 되는데.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또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해서 매년 한 27조 원씩 5년간 135조의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워낙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라 저희가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 부분을 못 듣고 지나갔어요.
아유, 그래서 아주 뭐 오늘 아침에도 난리가 나고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돼서 지하 경제가 뭐예요? 지하 경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워딩부터 보죠. 박근혜 후보의 워딩은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 원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정희 후보가 전두환 전도택령에게 받은 6억 원을 지적하면서 상속세, 증여세를 냈느냐 따져 물었고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집을 한 채 받았는데 이 집을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냈느냐라고 물었더니 네거티브 하지 마라. 그리고 세금할 때 선거할 때 들어가는 돈 56억 먹튀하지 마라. 이게 반격했어요. 27억. 거기까지 네. 27억. 네. 네,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거기까지는 했어요. 거기까지 들었는데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못 들은 거지 우리가. 사실 이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 뜻은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증여세 안 됐으니 지하 경제 활성화가 머릿속에 있어서 살짝 삐져나오지 않았나. 지하 경제가 뭐냐고 물었죠? 네. 지하 경제. 간단히 얘기해서 국세청에 세금을 안 내는 경제 규모. 이런 게 되겠죠? 돈을 벌고 서로 뭔가 거래를 해. 근데 국세청에 세금을 안 들어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돈들. 이게 다 지하 경제겠죠?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는 불법을 해야 된다. 탈세해야 된다. 이 얘기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수였다면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 안 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살짝 목소리 낮춰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지하 경제 이해 가시죠? 네.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까 싶네요. 재외 국민 투표 7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진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그냥 사진 없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인터넷 영상으로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부분에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니군요. 재외국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늘 대부분 마감이 됐는데 자, 이 부분 NG 보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부분. 문재인이 말합니다. 이명박 정권 바깥 주인이 이명박이었다면 안주인은 박근혜였다. 박근혜 5년간 여의도 대통령이었다. 여기까지. 박근혜 5년간 여의도 대통령이었다까지. 이거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 곤란했어요. 감추고 싶은 과거의 사진을 찾았어요. 뭐 요즘 사진이죠. 그리고 경제에 관련돼서 과외하셨던 김종인 씨인데 교수인데 요즘 아주 곤욕스럽죠. 근데 그 밑에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이 딱 들켰어. 이명박근혜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었어. 이 지역에서 만든 말이었어요. 네. 정권 교체 국민 성공. 응? 두 분이 박근혜가 보장한다. 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한다. 네. 예. 한 통속이었다라는 거 자기들이 만들어서 붙였다라는 거. 네, 5년 전 사진입니다. 5년 전. 네. 기억하시죠? 꼭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다음 요거 참 이거 너무 심한 경우 이제 성관이 얘기 좀 할게요. 성관이가 네이버에 응원하기라는 사이트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이 후보들의 공약을 읽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몇 점씩 주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까지 1위를 계속 달렸어요. 근데 어제 1위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뭐라고 그랬냐? 선거법에 저촉된다. 내려라. 네이버가 내렸어요. 갑자기? 예. 이렇게 된 사실이에요. 근데 선관위는 박근혜 캠프 모니터링 단이냐? 이런 것이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제입니다. 어제. 그냥 엎었어요. 하나만 더. 자, 요거는 그냥 아우르자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손학규 네, 상임고문 네, 웃는 모습이 좋아서. 자, 다음은 김현미 소통 2본부장이 브리핑해보면 박근혜 후보가 토론회 때마다 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 아이패드가 있었대요. 문제는 뭐냐? 토론규칙 2조를 보면 후보자는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노트북, 도표, 차트, 기타 보도 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지참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차 토론 때도 가방 2개를 가져왔고 2차 토론 때도 가방을 가져왔는데 그거는 아이패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좀 논평 같은 거를 어떻게 보게 됐는데 이번에 그걸 다 지참을 하고 가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도 오픈북 시험이 있고 아예 책을 가지고 안 하는 시험이 있는 것처럼 토론도 그렇게 한 번씩 해야 된다. 자신의 정책은 다 자기가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걸 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 번만 지적하고 싶어요.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가 사랑의 열매를 여기다 달았어요. 네. 그거를 굳이 셋이 안 달았다고 떼게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조항을 찾아봤더니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근데 아이패드는 가져오면 안 된다는 토론규칙 2조가 있어요. 법에 있는 건 적용을 안 하고 상관없는 사랑의 열매는 떼게 만든 것. 네. 이게 지금 선관위가 한 거가 된 거죠. 중간중간에 이게 보신 건 아니에요? 보지는 못했겠죠. 실제로 가지고 왔는지 안 가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법이라는 게 문제인데 안 봤으면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참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아예. 근데 지참하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거죠. 위반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 시험 볼 때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0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수능에서 핸드폰 가지고 있다 걸리면 0점 처리됩니다. 네. 맞아요. 수험생들만 봉이냐? 선관위도 잘해라. 그 얘기죠. 네. 찬조연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의 찬조연설은 거의 트위터나 SNS, 유튜브 등에서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의 찬조연설은 그 찬조연설을 하셨던 분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3만 건을 넘어가고 유튜브 조회수를 문재인 찬조연설을 통해서 검색하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유전 씨가 계속해서 라디오 찬조연설 문재인의 스토리를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팟캐스트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팟캐스트에서 김효진의 문재인 스토리를 검색하면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홈페이지가 하나 나와서 오늘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홈페이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에서 행쇼라는 것을 행쇼 캠프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오마이갓. 이렇게 뜨죠?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층수로 올라가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 기타 투표 관련된 영상들이 매우 코믹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믹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 오늘은 1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을 리플레이 해볼게요. 멘탈 강화 트레이닝. 투표 전날에 유혹을 물리쳐라. 투표 전날에는 구수한 유혹이 존재하죠. 먼저 술 마시자는 친구의 유혹. 참 사악하군요. 다음은 여행 가자는 여친의 유혹. 애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청년 멘붕이 왔군요.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함께하면 유혹 따윈 이겨낼 수 있습니다. 1층의 멘탈 강화 트레이닝. 내일은 2층 소개해 드릴게요. 재밌는 거라서 한 층씩 올라가서 피날레 룸에 가면 드디어 투표를 끝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행쇼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릴레이였는데 이제 행쇼가 멘탈 강화 트레이닝으로 바뀌었군요. 토론회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중에 이제 사실은 저희 비판을 좀 하자면 그 말 잘하는 농계 남태우 씨를 모셔놓고 토론회를 우리끼리도 제대로 못하고 토론회도 제대로 못 봤다.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다. 그리고 남태우 씨를 너무 말 시켜놓고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한 가지. 18일 날입니다. 선거 전날 남태우 씨가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는데요. 그날 제가 납치해 오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태우 씨 나와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